네, 오늘 2부 주제입니다. 조정받는 반도체 연말 연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는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반도체 섹터 분명히 내년에 주도주 역할을 다시 한번 톡톡히 해줄 거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부터 손여로 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원래는 아까 스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스포가 네.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뭐 지지 구간이나 21선 이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HBM3랑 후공정 기업들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해를 할 부분 반이랑 조금 기관이 야속한 게 반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많이 흔들리나 봅니다. 그래도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 기조가 많았어요. 근데 네네. 11월 말부터 오늘날까지는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전기전자의 80%가 몰려있고 그러면 이들이 뭘 사고 판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지수 플레이 차익 거래를 한다. 네. 그럼 이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거나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짧게 수익을 내놓고 가져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코스닥이 처참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기관이 지금 보면은 11월 20일, 11월 15일 빼고 11월 모두 다 매도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섹터를 보면은 코스닥 IT 하드웨어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IT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도체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재, 부품, 뭐 장비, 후공정, 그 다음에 이 종목들에서 이렇게 딱딱딱 떼가지고 HBM3 이렇게 묶죠. 근데 소재랑 부품은 오히려 바닥권이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간혹 사기도 해요. 네. 근데 HBM3랑 후공정은 정말 처참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되게 잘 버티는데 뭐 SNS텍, 두산테스나 견주하죠. 뭐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차라리 지금 말할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말했어야죠. 네. 근데 뭐 그때 제가 뭘 말할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HBM3나 후공정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이 네.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 상담 시간이 아니니까 성장성을 체크하고 성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뉴스를 체크하고 향후에 성장성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에 대한 의견들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올 초부터 거의 2023년 반도체 장비가 그 반도체 사이클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빠르게 올랐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반등 상승 속도죠. 그러니까 이게 HBM 섹터 같은 경우에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이제 5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락장에서도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많이 버텨줬어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한미 반도체마저 이제 상승폭이 좀 주춤하더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HBM 종목이나 이거 후공정 패키지 종목들도 이제 대장주들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조정의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좀 부정적으로 내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엔비디아의 미국 정부의 대중 규제 이로 인해서 단기 매출 성장 둔화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된 건데요. 미장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가 보니까 네네. 11월 20일 정도 그때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경영진이 뭐 일부의 주식을 또 매각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요. 그쵸. 그래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국내장의 HBM 섹터들의 조정에 좀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급 공백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상승세가 되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피로감이 좀 누적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 이제 회피 개인 물량도 이제 출회한다는 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국내 반도체 sek터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수급주 이런 종목들이 외인이나 기관이 좀 사줘야 됩니다. 네. 이 매수 주체들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는데 이런 외인하고 기관이 어제까지는 좀 순매도에 좀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그러니까 이 11월에 코스피에서 뭐 거의 삼성전자만 뭐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해줬던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이 이번 12월 들어서도 이제 계속 매수해 주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외인은 이제 코스피에서 거의 뭐 삼성전자만 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조정이 좀 이어질지 뭐 이런 부분은 결국 매수 주체, 즉 외국인의 수급에 좀 달려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전문가님도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근에 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 팀장님의 경우에는 이 디램 업황 그래도 최근에 많이 뭐 턴어라운드 했다. 그리고 또 HBM과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되는 것 같던데 이쪽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수출 지표로는 바닥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은 3분기 연속 이제 개선이 됐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 수출입 지표를 많이 보시는데 11월 수출이 이제 7.8% 증가를 했고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램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8% 증가를 했고 SK 하이닉스가 디램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둘이 싸우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 둘이 긍정적으로 싸워준다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개선될 거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긍정적인 뭐 투자 심리 변화, 매수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아직도 이제 뭐 디램이나 이런 플래시 디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쵸. 이번에도 3분기에도 삼성전자가 38.9%, SK하이닉스가 이제 34.4%로 1, 2위를 유지를 했는데 여전히 견고하게 우리나라가 휩쓸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살짝 따라왔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램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디램 낸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년의 하락세가 끝났다고 보고 있고 시장 조사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 범용 제품의 고정가래 가격이 15.38%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어떤 PC랑 서버를 판매할 때 GPU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네. 메인보드도 들어가야 되고 뭐다음 CPU도 들어가야 되고 뭐 쿨러도 들어가야 되고 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가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GPU지만 이 GPU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 쿨러나 뭐 CPU나 메인보드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GPU 수요가 이제 디램의 수요도 증가시켜 줬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오르면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수주를 따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딸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오고 솔직히 조금 저는 좀 지칠 것 같아요. 이제 뭐 반도체 업황 잡혔죠. 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HBM2를 극찬했다. HBM3 수주할 것 같다. 기대가 나는데 솔직히 한 넉 달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단기적인 재료 소물로 작용은 하겠지만 그게 실적을 개선시켜 준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랑 주가 궤를 같이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가 자꾸 GPU 저가형 GPU마저도 제한을 하려고 하지만 네. 어떤 방법인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에 닿을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은 우려한 것만큼 깎이지 않는다고 하면 악재 선반영에 따라서 다시 재차 반영될 것이고 우상이 할 것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수주 시점이 또 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역시나 여팡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키가 HBM 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HBM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HBM 섹터는 뭐 내년 고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HBM 섹터의 이제 캐파 증설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최근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대표하는 디램 반도체가 2021년 7월 이후 27개월 만에 이제 올해 이제 10월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상승 전환을 해서 지금 2개월째 연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 사이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상승 사이클이 근데 한번 시작을 하면 최소 거의 2년 반, 2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짧아도 뭐 내년 말 그리고 내후년 초까지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전체 반도체 섹터가 뭐 전부 다 장비주,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재차 상승할 것 같고요. 근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네. 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나 기판, 뭐 그다음에 부품, 오사트, 뭐 패키지 같은 이런 업체들의 키 맞추기도 분명히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이제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이제 상향되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이제 숫자로 이제 찍혀 나오는 시기가 이제 4분기 이후, 예, 그리고 내년 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재상승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올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내년까지 보고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또 매수에 대한 전략을 함께 추천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가 봐야겠죠. 손 팀장님도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참 많아요. 뭐 대장들도 많고 보면은 뭐 부품이나 소부장 쪽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는데 어떤 종목이 좀 좋다고 보세요? 네, 확실히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 반도체에 조금 비중이 높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도체가 삼성전자 양봉이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은 양봉인데 HBM3 후공정 종목들은 음봉 전환됐습니다. 네. 개장 당시에는 양봉이어가지고 기술적 반등 나온 것인가 했어요. 근데 이제 점심에 이제 PD님이 사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말 그대로 소재 부품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아직 저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HBM3랑 후공정은 장 초반에는 양봉이 반짝 떴다가 다시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 종목들의 맥점 잡혔고 다시 한번 더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언론 풀이를 해준다든가 실적으로 증명해주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호시탐탐 노려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 양다리를 걸쳐 있는 네. 제우스를 소개해드린다. 네, 비겁한 변명 죄송합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일본의 3Z, 솔비르지 등 국내외 13개사의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68%이고 네. 산업용 로봇 및 펌프 매출이 22%인데 이제 반도체에서 로봇 쪽으로 조금 매출을 이관하면서 네. 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이제 제우스가 영위를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한 고속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문가님이 뉴스를 갖고 오셨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한 2주, 3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충청북도 청주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충남 천안 공장에 HBM 생산 라인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이 나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도 기관 순매수 들어오네요. 그래도 최근에 로봇주 강세 보일 때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들어오다가 시장이 약세 보일 때는 뭐 제우스라고 이겨낼 수 없죠. 외인과 기관 매도세 나오다가 네. 오늘 기관 순매수 나오면서 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현재가로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21선과 마이너스 5%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 보유하시면은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랑 로봇 두 가지 핫한 산업들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우스 추천을 주셨고요.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쪽 보시나요? 네, 저는 소재 부품 쪽 종목들이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아서 네. 이쪽을 좀 보다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리노 공업인데요. 네.
온디바이스 AI 섹터의 대표주로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도 좀 많이 연달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최근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서버나 그런 클라우드 같은 걸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차량 등의 이제 기기 자체 내에 이제 AI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될 분야가 이제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리노공업은 이제 전통적인 모바일 섹터 이제 강자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 이제 1월 17일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최초로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이제 갤럭시 S24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예, 이제 이에 앞서서 이제 이달 중순경에 이제 갤럭시 북 4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장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탑재 이슈로 이제 출하량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리노공업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검사에서 이제 어댑터 역할을 하는 핀이나 이제 소켓, 부품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 특히 핀은 이제 반도체나 인쇄회로 기판의 불량 이런 여부를 체크하는 소모성 부품으로 IT 부품이 이제 소형화로 이제 미세화되면서 이제 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리노공업이 이제 이 분야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켓은 또 이제 반도체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온디바이스의 소켓 수요 증가로 인해 또 실적이 또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표도 이제 뒤에 있는데요. 네. 2025년까지의 뭐 자료인데, 그때까지 계속 뭐 그 매출 그다음에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2026년에는 이제 현재 캐파 대비 이제 2배 수준의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매출이 이제 더욱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이제 뒤에 나오면 보실 텐데요. 높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뭐 강점인 그런 회사입니다. 무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40%대 이상입니다. 오, 보통 그렇군요. 30%에서 40%를 넘어가는 그런 회사인데요. 요것이 표를 보시면 매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HBM에 대한 또 이제 기대 심리도 있어요. HBM 소켓 개발, 네. 그리고 이제 공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BM 소켓 시장 진출 이슈가 있어서 HBM 섹터 편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겹테마 종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뭐 특히나 막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너무 이제 급등하고 좀 내려온 모습인데요. 갤럭시 신제품 발표가 이제 내년 1월 17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한 달 넘게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내려오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계속 지켜보시다가 좀 내려오시면 좀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차분한 말씀과 달리 항상 좀 공격적인 전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네. 강하게 또 추천을 주셨다가 저희가 수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리노공업 역시나 HBM 소켓과 관련돼서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발표 때까지 조금 더 기대감 연결시켜 보셔서 이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는 전략 한번 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추천주 제우스와 함께 리노공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 1부와 2부 시간이었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